안녕하세요, 아스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부의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에게 매력적인 자산은 무엇일까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수입물가가 비싸져서 힘들어.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싸져서 기업들 수익이 적어져서 경제가 어렵대. 원유가 비싸져서 차를 타고 다니기 무서워. 원유가 폭락했고 경제가 엄청 안 좋다는데 어떡하지? 오르면 오르는 대로 힘들고 내리면 내렸다고 힘들면 도대체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정말로 경제 지표가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무조건 힘든 일이기만 한 걸까요? 저는 이것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에 대한 공포가 가장 자극적인 기사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1200원에서 1300원이 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리고 에너지가 비싸지면 우리가 정말 큰일이 나는 것처럼. 4월 무역 수지 적자가 났는데 여기에 원유 에너지가 올라서 그렇다 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큰일이 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2020년 3월에 코로나 폭락장이 오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표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이때 기억에 1300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연말이 되니까 다시 1100원 이하인 108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 해외에 나갈지 모르니까 아니면 투자용으로 여윳돈을 이용해 달러를 사두자. 2020년 12월에 달러를 사뒀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5월이 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비싸졌어. 1270원이 넘었네? 그럼 지난번에 사둔 달러를 좀 팔자. 수익률이 10에서 15% 정도가 납니다. 물론 여기서 달러가 고점인 것 같아서 인버스를 투자를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등으로 인해서 달러를 살 때마다 다소 위험성은 높지만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원유 가격을 보겠습니다. 2020년 3월에 유가가 마이너스 30달러까지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주식도 폭락해서 우리의 삶이 안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돈 버는 사람들은 원유 ETF나 원유 생산 기업을 한번 알아봐야겠어. 엑선모빌이 전 세계 1위 원유 생산 기업인데 이건 어떨까? 엑선모빌 주식 유가 하락과 함께 2020년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은 무려 3배 가까이 오른 91달러가 넘습니다. 같은 기간 유가도 급상승을 했죠. 그럼 이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사둔 엑슨모빌이 올랐으니까 팔아야겠다.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겠다. 이 유가가 계속 오르는 동안 보통 사람들이 이제 기름값이 계속 오르네. 매번 기름을 넣을 때마다 기름값이 점점 올라지고 있어. 어떻게 걱정을 할 때 오르는 엑슨모빌 주식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달러가 어떻게 되든 원유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돈 버는 마인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가장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자산이 우리에게 매력적일까요? 제가 지금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자산은 바로 채권입니다. 유명한 투자 매니저이기도 한 비탈리 카스넬슨이 자신의 저서 적극적 가치 투자를 통해 강세장 이후 박스장에서는 매력적인 주식이 없다면 채권이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채권 또한 앞서 말씀드린 원달러나 원유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고 있어. 대출 금리가 올라서 이자 부담이 엄청 커질 거야. 무서워. 어떡하지? 현재 경제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가 6에서 8% 이르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 현재 얼마 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면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금리가 3%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미래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3%까지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는 6월, 7월에 각 0.5%씩, 연말에는 3%에서 3.5%의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또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ETF들이 5년 내에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금리보다도 미국 이 국채 ETF들이 2018년에 비교를 해서 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6에서 8% 이제 고공행진을 하니까 미국 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2%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로 하는데 이 물가 상승을 꺾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니까 채권 ETF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금리보다도 이 미국 국채 ETF들이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채권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권은 우리가 직접 살 수는 없고 채권 ETF를 사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채권을 사기 전에 채권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ETF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는 거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현재 3.1%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미국 대표적인 장기채인 TLT ETF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하면서 오히려 미국 국채 ETF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은행이자가 2% 예금금리였는데 오늘은 3%짜리 예금금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제 채권의 ETF 가격은 어제 금리인 2%를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졌는데 3% 이자를 주는 채권이 나왔으니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금리가 오를수록 채권 ETF의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먼저 일반 계좌 해외 직구로 거래할 수 있는 채권은 10년 만기 IEF ETF와 20년 만기의 ETF인 TLT 그리고 EDV ETF가 있습니다. 여기서 EDF ETF가 만기가 가장 길 ETF가 되겠습니다. 만기가 가장 길다는 거는 변동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EF ETF는 7년 뒤에 만기 이자를 받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20년 뒤에 이 채권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금저축에서 추천드릴 ETF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과 코덱스 미국 울트라 30년 선물 환해지 ETF가 있습니다.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이 코덱스 미국 울트라 30년 선물 요 환해지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금리는 내려가고 그리고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는 그런 경제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여기 미국의 물가 상승률의 2% 선인데 이 2%와 이 5% 선, 이 5% 선에서 물가를 묶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에는 물가 상승률이 거의 2%에 수렴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값싼 중국산 제품이 물가의 상승을 억제시켜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서 8%에 이르는 물가 상승률은 1980년대 이후 근 40년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금리가 5% 그리고 7% 이상으로도 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오르면 채권 ETF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채권이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분할해서 채권을 매수하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거나 연준에서 너무 과도하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금리 3.5%에서 채권 비율을 20% 정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채권이야, 원유야, 지금은 달러를 사야지 이런 지식보다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돈 버는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는 아슬이었습니다.